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판례 2개 설명을 했죠. 근데 이 행정의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는 관련 주제가 포괄 위임의 금지 법리와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가 되겠군요. 에서 소개해드린 이른바 공법상 당사자 소송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포괄임의 금지는 영어로는 Non-Delegation Doctrin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on-Delegation이라는 것은 Delegation이 위임이라는 뜻이죠. 나는 위임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법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내용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설명을 할게요. 우리도 사실은 이 포괄 위임 금지의 법리가 자주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포괄 위임 금지의 법리는 일단 첫 번째는 삼권 분립의 원리에서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거죠. 이 삼권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한 삼권 중에 어느 한 부분이 해야 될 일을 다른 부분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 포괄위임 금지의 법리입니다. Doctrine of Non-Delegation. One branch of government must not authorize another entity to exercise the power or function authorized to exercise itself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에서, 한 권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나의 부서에서 행사하기로 헌법상 정해진 그런 역할, 권한을 다른 쪽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 행정부 내부에서 executive powers, 행정부 내부에서 그 산하기관 혹은 다른 행정기관 쪽으로 그 권한을 전부 넘기는 것, 권한을 넘기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괄이임 금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원리가 많이 쓰이고요. 물론 첫 번째도 아까 우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에서 본 것처럼 뭐죠? 국회에서 제정해야 될 그런 법률로 제정해야 될 내용을 법에서 그런 담당 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위헌이다. 포괄이임 금지에 위배된다. 또 의회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포괄이임 금지는 첫 번째 원리도 많이 자주 쓰이지만 두 번째 원리, 행정부 내부에서 상위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나 권한을 하위 기관에게 전부 통째로 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판례를 설명하면서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제기된 부분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이제 행정구제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관한 내용을 좀 읽어보라고 한 적이 있죠. 법률구조공단
읽어보고 상당히 그 법구공 TV 내용이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감상문이나 댓글 중에 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일반직, 이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한 550명, 500명에서 550명, 서무직이 한 250명, 200에서 250명, 그래서 한 750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일반직은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시험은 민법, 인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 네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각 25문항씩 100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작년의 경우에 10명을 뽑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명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그럼 40명 내지 50명을 4배수를 뽑습니다. 4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면접 시에는 이 점수가 1차 점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면접 점수만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성적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면접 점수만으로 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면접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하면은 대충 80에서 85점 정도 되면은 4배수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는 일반직들이 대부분 법과대학 출신이었고 또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사법시험이 안 되어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뒤로는 그런 부분의 일반직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법학과 아닌 일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개별적으로 이 법률 공부를 해서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건 좀 공개하면은 조금 편치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작년 입사 시험에서 사실은 2,000명 가운데 한 10여 명이 로스쿨 졸업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4배수 필기시험 1차 4배수 안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